자, 안녕하십니까. 네, 코딩 머신 쌤입니다. 오늘은 2강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고, 첫 번째 강의는 순서도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순서도랑 알고리즘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본격적으로 순서도 나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 거는 이제 지금 이 강의 자체가 초보자,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쉬운 부분이, 쉬운 예가 이제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면, 살짝 이게 지금 분해한 모습이죠. 우리가 크게,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전자 시스템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기구라고 합니다.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차이점을 다 알고 계세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를 좀 보면, 우리 핸드폰에 보면 이 케이스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케이스라고 해요. 핸드폰 케이스. 뒤에 이제 핸드폰 뒤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케이스 말고, 그 핸드폰을 이렇게 딱 분해를 시켰을 때 껍데기죠. 껍데기라고 하면 되죠. 껍데기가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보면 이런 기판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초록색으로 된 거죠. 이런 거 비슷하네요. 예. 기판이죠. 기판. 그걸 우리가 PCB라고 하는데, 초록색으로 된 막 이런 칩들 막 이런 것들이 IC나 막 메모리 이런 것들 막 달려 있는 전자부품들이 납땜이 되어 있는 그런 기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 껍데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기구라고 합니다. 기구고요.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메이커 창작과에서 하는 3D 프린터 이런 뭐 솔리드웍스라든지 이런 설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설계를 해서 모델링을 해서 뽑아내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기구가 있죠. 기구적인 요소가 있고요. 이거를 하고 싶으면 주로 이제 기계 설계라든지 이런 쪽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딱 열어보면 하드웨어 기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메인보드, 보통 우리 컴퓨터에도 메인보드 있잖아요. 메인보드라고 하는데 그 메인보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부품들을 어떤 부품을 써야 되고 하드웨어 부품들이 어떻게 안에서 연결되는지 막 이렇게 하드웨어 부품들이 그냥 막 꽂혀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보면은 그 안으로 이렇게 선이 연결돼 있어요.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런 것들 설계하는 게,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게 우리가 만든 하드웨어, 지금 얘기하는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뭐냐?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을 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원을 딱 켰을 때 거기 막 여러 가지 앱들이 있잖아요. 앱. 그래가지고 그게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죠. 어플리케이션의 약자. 그래서 우리가 앱이라고 하죠. 앱.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가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순서도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결국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예. 프로그래밍이랑 요것도 똑같은 말이죠. 코딩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이다.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도 두 종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자,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이것도 역시 스마트폰에서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가 OS라는 게 있어요. 운영체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운영체제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OS인데, 이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죠? 윈도우가 있겠죠. 윈도우는 우리가 PC에서 쓰는 거, 주로 쓰는 PC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크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스마트폰이 갤럭시 폰이랑 애플 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폰이죠. 아이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비교는 될 수 없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iOS를 쓰는 그러니까 애플의 OS를 쓰는 아이폰과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갤럭시 폰. 그래서 크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운영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 계열이냐. 예, 대표적으로는 이게 이제 갤럭시 폰이죠, 삼성의. 그다음 iOS를 쓰는 애플폰 계열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거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는데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앱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운영체제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이 어차피 프로그램이랑 코딩을 하려면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카메라 조정 좀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생긴 제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예. 자, 못생겼다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는 뭐냐?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 사거리가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사거리 말고, 화장실을 한번 예를 들게요.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좌변기예요. 그러니까 큰 거를 볼 수 있는, 큰 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 칸이 딱 한 칸 있어요. 한 칸이 있는데, 이 한 칸 여기를 들어가야지만 큰 일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엄청 많아. 급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여기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막 싸우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아무도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운영체제도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도 하나의 작은 컴퓨터니까 CPU라는 게 있죠. CPU, 중앙처리 장치,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중앙처리 장치를 들어갔다 나와야 여기서 실행이 됩니다. 화장실 칸이랑 똑같아요. 화장실 칸을 들어가야 큰 일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짠 프로그램도 CPU를 들어갔다 나와야 연산이 돼서 그 프로그램이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실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CPU가 많지는 않죠. 보통 컴퓨터에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모든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이 CPU를 야 나도 쓸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CPU는 정신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제어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야 너는 그래 얘를 관리를 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화장실 갈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래서 경찰이 와서 자 나이가 연장자 순으로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장유유서다. 나이 많으신 분부터 먼저 들어가십시오. 아니면 아무래도 체구가 작은 사람이 큰 거를 빨리 볼 수 있으니까 키가 작은 사람부터 들어가십시오. 라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관리를 하겠죠. 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CPU도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 마치 경찰처럼.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모든 프로그램이 다 CPU를 점유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예를 들면은 내가 메모장을 띄우고 메모장으로 메모를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세 가지의 프로그램이랑 프로세서가 다 CPU를 점유해야지 쓸 수 있는데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서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CPU를 점유해서 쓸 수 있게 관리를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그 대표적인 역할이 그게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OS.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운영체제 OS 윈도우 그거의 대표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그래서 사실은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 모든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운영체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CPU를 점유해서 써야 되는 게 달랑 몇 개밖에 없다. 필요한 프로세스가 몇 개밖에 없다 그러면 굳이 운영체제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복잡하다. 그래서 되게 막 어떤 중복도 되고 어떤 복잡한 상황이 발생된다. 그럼 운영체제가 그걸 관리해 준다. 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앱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죠? 그걸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OS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OS의 종류가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갤럭시 계열의 폰이 있고, 그 다음에 iOS를 쓰는 아이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예고, 물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OS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걸 알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 OS 운영체제 위에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운영체제가 운영체제에 딱 왔다 갔다 빌붙어서 동작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래밍도 결국 이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응용. 그래서 그게 스마트폰에서는 앱이라고 표현이 되죠. 자, 이제 아셨죠?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되고요. 잠깐만요. 예, 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는 기구다, 얘는 하드웨어다,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돌아가는 것들을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기구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드웨어 이게 얹어서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말을 빨리 해야 되겠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뭐길래, 소프트웨어가 뭐길래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딩 교육이 엄청 대세입니다. 대세. 그래서 초딩 때도 코딩, 이게 지금 정규 교과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코딩. 전 국가적으로 지금 코딩 교육을 엄청 시키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왜 소프트웨어랑 코딩이랑 이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계속 이게 대세가 되면서 굉장히 인기죠. 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이걸 우리가 직접 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회로죠? 직접 이건가? 네, 단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IC라고 합니다. IC.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하드웨어 회로예요. 그럼 예를 들면 AND라는 연산이 있어요. AND가 뭐냐면 진리표로 그린다면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논리곱이라고 하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여기가 입력 단위고 입력이 두 개죠. 그리고 여기가 출력 단위입니다. 자, 컴퓨터는 항상 입력 출력이 있어야 됩니다. 00, 01, 10, 11 두 가지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고요. 이 논리 곱이니까 곱하기로 보시면 돼요. 0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은 0, 0,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예를 들면 AND 게이트라고 하면 하드웨어는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이 AND 게이트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딱딱딱딱 지네처럼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진리표라고 하는데 요거를 논리 게이트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돼요. 네. 여기 기호를 쓰죠. A, B, I. 그래서 A가 B가 입력이고 Y. 그러니까 이 진리표를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0, 0이 들어갔다. 얘가 0, 0이 들어갔다. 그럼 결과가 뭐죠? 0. 그러니까 0이 튀어나온 거고. 1, 0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래도 1, 0이죠? 여기 보시면 0이 튀어나오죠. 0. 그리고 만약에 1, 1이 들어갔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 보시면 그때 1이 나온다.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서 동작이 되게 하는 게 이게 게이트의 역할인데, AND 게이트의 역할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이런 게이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무리를 좀 했더니 가래가 계속 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핀에다가 이게 입력 두 핀이게 되겠죠. 이게 입력 핀이고 이게 출력 핀입니다. 그래서 입력 있고, 만약에 00을 넣으면 0이 튀어나오고, 그게 진리표대로 0, 1을 넣어도 0이 튀어나오고, 1, 0을 넣어도 0이 튀어나오고, 1, 1을 넣을 때만 1이 튀어나온다. 자, 이런 간단한 AND 연산을 이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보면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AND 연산이나 OR 연산, 이런 연산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여요, 정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데, 작성을 구현을 하는데
AND 연산을 예를 들어서 5개를 써야 됩니다. 5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요 모양, 요 사이즈의 이런 실제 게이트를 5개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5개를 꽂아야 된다는 거죠. 하드웨어 기판에. 그래야지만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아주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 일부러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 모르는 건 아닙니다. 자, 혹시, 뭐 틀린데 이렇게 딴지 거치는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먼저 지울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드웨어의 경우, 기능이 추가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네. 뭐가 많이 필요하죠? IC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회로가 많이 필요해요. 게이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능이 추가될수록 IC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문제 없잖아. IC 많이 꽂으면 되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그렇죠. 하드웨어를, 회로를 복잡하면 많이 꽂아야 되니까 많이 꽂으면 부피가 커지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갤럭시 20까지 나왔나요? 자, 예를 들면 2025년에 삼성에서 갤럭시 30을 개발을 했어요. 출시를 했어요. 그때 삼성 그 사장님이 나와서, 자, 이 갤럭시, 이 폰이 갤럭시 30입니다. 자, 라고 했는데, 당연히 20보다 30이 버전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겠죠.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때 사장님이 딱 설명하면서, 자, 갤럭시 30은 갤럭시 20에 비해서 100가지의 기능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할 때 대신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핸드폰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무게는 10kg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갤럭시 30을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소비자들은 되게 못됐어요. 못됐다. 왜? 기능이 추가가 되면 당연히 크기랑 무게도 증가가 돼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어떤 걸 원하냐면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원하냐? 기능은 많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죠? 크기나 무게는 어떻게 돼야 돼? 오히려 작아져야 돼. 핸드폰이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기능은 엄청 많이 추가됐는데 크기나 무게가 더 작아져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역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이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하드웨어를 계속 꽂아서 증가를 시키는 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자, 소프트웨어는 메모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의 메모리 안에 코드를 넣어서 코딩을 해가지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행 속도는 하드웨어를 꽂았을 때가 훨씬 빠릅니다. 왜? 하드웨어는 기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10 이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행 속도가 빨라요. 근데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해서 기능을 구현하면 번역을 해줘야 되는 시간이 걸리죠.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기능을 추가하면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대세라는 얘기죠. 그 소프트웨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는 무조건 소프트웨어로 왜냐하면 또 메모리랑 CPU 연산 속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거랑 소프트웨어 구현하는 게 속도가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사람이 인지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소프트웨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얼마 전에 모 회사에서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폭발하는 그런 어떤 버전을 냈는데 배터리가 폭발을 했죠?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 전량을 리콜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생산 라인을 다 수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 회사는 막대한 영업적인 손해를 본 거예요. 그 리콜하는 비용이랑 그걸 다시 수정을 하고 줘야 되고, 예를 들면 그 배터리를 생산을 했던 그 생산 라인들 기계들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다 바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하드웨어를 다시 재생산하는 데는 엄청 많은 공장에 없는 기계도 바꿔야 되고, 하드웨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땅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기계도 막 다 사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문제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만약 운영체제인데 지금 치명적인 무슨 결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문제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디버깅해. 우리가 소프트웨어 오류를 고치는 걸 디버깅 하는 거죠. 디버깅을 해서 새로 버전을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사람들한테 다운로드만 시켜주면 돼요. 다운로드. 결국은 PC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PC만. 이게 정말 고부가가치죠. 막 배터리가 터졌을 때 막 그 전량 회수해가지고 다시 막 공장 라인 다시 바꾸고 막 그럴 필요 없이 코딩 해가지고 다운로드만 해주면 돼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세상이 열린다는 게 이런 두 가지 측면,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이런 두 가지. 또 하나만 뭐 더 예를 든다면 소프트웨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이제 여담으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20분이 다 돼가지고 제가 했지만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국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도 강국, IT 강국이긴 하지만 반도체나 메모리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죠. 안드로이드도 구글 OS죠. 예. 그러면 그 이유를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왜 대한민국이 뒤쳐졌냐? 그거는 착오가 없어서 그렇다. 착오가 없어서 그렇다. 대한민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다 개인주택으로 돼 있잖아요. 아파트가 아니고. 그럼 옆에 이렇게 창고가 있어요. 차고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컴퓨터를 갖다 놓고 젊은 그 프로그래머들이 컴퓨터를 갖다 놓고 자기 아이디어를 프로그램 짜서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간도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아이디어만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대로 하드웨어는 어떻습니까? 하드웨어는 뭐 하나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죠?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기계도 사야 되고, 굉장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 다 이런 창고에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구글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착오가 없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를 반증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데는 하드웨어처럼 그렇게 엄청난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고 아이디어랑 프로그램 구현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고부가가치다,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랑 프로그램을 정말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사실은 좀 더 많은 얘기를 이제 더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많으시니까 2강 여기까지 하고요. 3강에서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역사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